안녕하세요. 간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지금까지 좀 되게 큰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 해결 방법을 좀 찾느라고, 문제를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공간 정보 같은 경우에는 공간 정보를 어떻게 다루냐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정보를 다룸에 있어가지고 좌표를 정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얼마 없을 텐데, 좌표계를 정의하는 방식 자체가 좀 체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음, 뭐, 자세하게 얘기하긴 어렵겠지만, 프로젝트 4라고 하는 체계에서 프로젝트 6라고 하는 체계로 오픈소스 GIS의 좌표계 정의하는 기본 체계 자체가 좀 바뀌었어요. 이게 좀 뭐라고나 할까, 지구의 약간 동적인, 지구가 하루가 아니라 1년에 8mm 정도 움직인다라고 또 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중간에 새로운 좌표계를 계속 만들지 않더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아니면 정확도를 더 올려준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가령 WGS84 같은 좌표계를, 그런 중심이 된 좌표계를 한번 거치지 않고도 이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바로 좌표계 변환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프로젝트 4 기준에서 프로젝트 6 체계로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 아래에 좌표계 정의할 때 잘 쓰였던 프로젝트 4 스트링이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좀 권장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 인수도 있잖아요. 플러스 뭐 이제 데이텀은 뭐고, 타운체 이제 엘립스는 뭐고, 이런 식으로 개수를 다 정의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심플하게 이제 가령 CRS라고 치면은 여기에서 이거는 대문자로 써야지. EPSG 코드로, EPSG 가령 이제 WS84 같은 경우에는 4326이었죠. 4326 코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정의해주면은 된다든지, 아니면 SR에서 스트링을 이용한다든지, 그러니까 CRS는 넣고 안쪽에 대문자 SRS 언더바 소문자로 스트링으로 해서 이거는 헛다운표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건 소문자로 써도 되는데 뭐 위에 있는 것과의 통일성을 위해서 대문자로 써주는 게 좋더라고요. EPS G 땡땡 콜론 4326 이런 식으로 좀 문법이 바뀌었어요. 프로젝트 포 스트링을 쓰지 않고. 이게 반환하는 정보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출력된 정보가 체계가 약간 달랐어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결국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달리 이제 인풋이라고 하는 이제 매개변수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WKT 라고 하는 매개변수가, 이 두 가지 종류가 튀어나오는데, 이전에 좀 정의를 했던 거랑 달라요. 이전에는 위키트 대신에 프로젝트 포 스트링 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EPSG 코드와 같은 것들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좀 뭐라고나 할까, 예전보다 좀 더 정확한 좌표계 정의, 그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유연성이 더 증가했다고 해요. 하여간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책에 있는 코드가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코드를 좀 새로 개수를 했습니다. 이따가 좀 하나하나 조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좀 진도를 그럼 나가보도록 하면은 일단 공간정보의 시각화가 오늘 해야 될 교재 내용인데 일단 읽기 모드로 좀 조금이라도 키우고 공간 위에 나타나는 지리적 현상을 그러니까 공간의 지리적 사상 공간 위의 사상을 표현하고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각화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죠. 네, 당연하죠. 그 공간 정보의 가장 큰 장점이 공간 위에 있는 위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의 이제 시지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간 데이터에 비해서 비공간 데이터는 단순 그래프로 나타내겠지만 공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속성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은 그 위치라고 하는 공간 정보를 그 자체를 이용해서 훨씬 더 고차원적인 시각화가 가능해요. 그 장점을 썩여두고 있는다는 것은 공간 정보를 온전히 활용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시각화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비공간 데이터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날 이야기를 해봐야 제대로 도면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서 시각화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공간적인 분포를 시각화해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공간 정보에 있어서 시각화는 필수적인 기능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 공간 정보 프로그램의 대표격이라고 하는 이제 ArcGIS는 옛날에 아크인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아크인포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분석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도 분석일 수는 있겠지만 그 도면을 만드는 데 특화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가 맵 제작, 지도 제작이 주된 기능인 프로그램이었는데 지도 제작이라고 한다면 가령 대표적으로 뭐 기본도, 베이스 맵들이 있죠. 기본도를 만드는 것과 그리고 뭐 주제도 그리고 뭐 나머지 특별한 도면들을 만들게 되는데 주제도에서는 가령 이제 그 건축물의 노후도나 아니면 용도 지역의 구분을 표시해주는 뭐 단계 구분도 등이 있어요. 그 숫자 데이터가 있으면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구간을 나눠가지고 구분하는 것들 일종의 단계 구분도인데 그러한 도면들을 제작해서 그런 공간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아크인포라고 하는 그 공간 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코어 기능이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나머지 뭐 분석 기능들을 하나 둘씩 더해 나가면서 현재 ArcGIS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간 것인데 어찌됐건 간에 공간 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은 시각화가 근본인 거죠. 제일 중요한 기능이 다른 기능들은 다 포기하더라도 시각화라는 기능을 포기한다면 이거는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공간정보 프로그램이라고 좀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게 시각화를 하지 않는다면은 단순한 그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거지 공간정보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없다고 봐도 좀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 때문에 당연히 R 같은 경우에도 공간정보에 대한 그 패키지를 만들어질 때 당연히 공간정보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패키지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패키지들을 이용하는 방식을 지금 이 실습에서 지금 이 챕터 5에서 다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인 시각화 함수 플러트 같은 경우에는 플러트는 일반적인 그 그래프를 나타내는 툴이기도 한데 이거를 지도를 나타내는 데도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플롯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나타냈는데 일단 여기에서 좀 공간 객체 이름을 플롯이라고 하는데 매기면수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드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챕터 4에서 그 데이터 입력을 했던 데이터죠. 그러니까 이 read sp라고 하는 rgdl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있는 함수인데 read gdr인가 라고 하는
함수 쓸 텐데 여기에다가 기억나시나요? 그 DSN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기본 그 경로로 워킹 데이터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레이어 이름은 뭐 이거는 그 겹다운표 안에다가 데이터 이름을 집어넣어서 불러 들어왔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놈을 어드민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입력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져왔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챕터 5의 이 실습들은 챕터 4에 일단 그 실습 내용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가져온 데이터들이 일단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실습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워킹 디렉토리를 굳이 바꾸기보다도 챕터 4를 진행했던 그 프로젝트 파일 안에 일단 챕터 4를 다 실습한 이후에 지금 이 챕터 5의 코드를 이어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그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드민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그 쉼표로 매기면서 끊어주고 exist 축을 가져온다. true라고 하는 거니까 축을 가져온다죠. 기본값은 false예요. 축을 가져오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축을 가져오니까 이렇게 xy축을 가져오게 되죠. 그 축 정보를 기본적으로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좌표값에 대한 축 정보가 집어넣게 되고 이 그램에 있는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어드민이라고 하는 이 뭐 행정구역 경계 데이터에다가 데이터가 레이어가 두 개가 중첩되어 있는 건데 그 쉘터 데이터도 챕터 4에서 건너온 거죠. 이걸 또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특이점은 일단 처음에 어드민이라고 하는 행정구역 데이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위에 얹었잖아요. 얹을 때에는 매개 변수에다가 쉼표하고 add가 있어요. add 해놓고 는 true 기본값이 false여가지고 add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넣지 않으면은 이게 행정구역 경계가 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위치 정보가 그러니까 쉘터 대피소의 이제 위치만 그 대신해가지고 리플레이스가 돼버려요. 대체돼버리는데 이렇게 add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넣으니까 추가적으로 겹겹이 위에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플러트를 이제 출력을 해주죠. 그래서 이걸 true 기본값은 false인데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이거를 좀 색상이라든가 약간 그런 디자인을 좀 바꾸고 싶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일단 플랫 함수의 매개 변수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런 디자인을 하기 위한 그 클래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점이냐 아니면 선이냐 면이냐 아니면 레스터냐 그 스페셜 그리드 데이터 프레임 스페셜 폴리곤 데이터 프레임 스페셜 라인스 데이터 프레임 스페셜 포인트 데이터 프레임 그 3장인가요? 그때 했던 그 공간 데이터의 그 아래서의 공간 데이터의 구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일단 매개 변수가 각각 PCH 같은 경우에는 점 데이터 이런 대피소의 점 데이터의 그 레이블 모양을 뜻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십자가 플러스 모양이었죠. 근데 이게 3번으로 기본적으로 배정이 됐었네요. 근데 여기서는 뭐 세모꼴이니까 그 정세모꼴이니까 2번으로 아마 할 것 같은데 맞나요? PCH2라고 나중에 입력을 해줬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그 객체가 어떤 데이터 유형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매개 변수를 각각 필요에 따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색상 같은 경우에도 되게 정직하게 나와 있죠, 코드가. 그에 따라 쓰시면 되고 실습에서는 새로 이제 덮어 씌우기를 하는데 플러트를 해가지고 add가 아니니까 덮어 씌우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드민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후에 매개 변수들을 이게 어드민이 폴리곤 데이터니까 여기에서 해당되는 뭐 면 색상 컬러 그 다음에 볼더 경계색 있죠. 그 다음에 엑시스 축은 뭐 디자인에 대한 매개 변수 아니고 축이 있다는 의미일 뿐이니까 그렇게 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쉘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dd 추가로 넣어줄 거고 컬러 이제 채우는 색깔 같은 경우에는 블루 그 라벨은 두 번째 거니까 세모꼴이 되겠죠. 그 다음에 크기 CSX는 크기인데 포인트 크기로 설정을 했죠. 그래서 0.5로
0.5포인트 단위겠죠? 그렇게 해서 집어넣고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다가 이제 타이틀 제목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따가 하나하나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한번 좀 진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어디 보자. 일단 데이터부터 좀 가져가야겠죠. 일단 저는 여기에서 챕터4에 있는 걸 가지고 일단 데이터부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일단 쉘터를 빨리 좀 가져와 봅니다. 예전에 만들어놨던 걸 가지고 진행하고 그리고 여기서 차이점인데 예전에는 이제 프로젝트4 스트링으로 정의를 했었는데 그거 말고 좀 쓰는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하는 방식이 다르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CS 해놓고 이제 CRS 함수를 쓰는데 소문자 CRS가 아니라 대문자 CRS 함수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는 그 좌표계를 정의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런 방식도 있겠지만은 아까 전에 좀 썼던 것처럼 일단 EPSG 코드로 그 문자열로 집어넣는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격다운표로 이 매개변수를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이렇게 다 지정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덧셈으로 매개변수를 시작하는 거죠. 그 마치 프로젝트4 스트링 할 때 매개변수 나눠줬던 것처럼 이렇게 덧셈으로 일단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INT 해놓고 이제 는 한 다음에 EPSG 콜론 그 다음에 일단 4326이었죠. 이렇게 해서 정의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잠깐 방식이 이게 아니었나? 네. 이거는 제가 그 라이브러리 SP를 로드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CRS 함수가 될 수가 없어서 안 됐던 건데 그 라이브러리 SP를 불러 들어온 다음에 다시 아까 코드를 진행하면은 문제없이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CS 들어왔죠? 그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코드를 쓰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역시 대문자 CRS 함수고 여기에다가 SRS 스트링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SRS 언더바 스트링 해놓고 이거는 그 EPSG 코드를 쓰는데 EPSG 컬런 4326 놓고 실행을 하면은 같은 임의예요. 하지만 후자 쪽이 좀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SPT라고 하는 객체를 선언하는데 여기에서는 예전이랑 달리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CRS 함수로 선언한 이제 이 CS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렇게 프로젝트4 스트링과 같이 문자열이 생성되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CS로. 예전에는 좀 방식이 달라졌죠. 저번에 했던 거랑. 이렇게 하시면 SPT 객체도 제대로 들어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프로젝트4 스트링 베이스로 작업을 했던 방식이랑 좀 달라진 점이라고나 할까? 약간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페셜 포인트 데이터 프레임을 속성 데이터랑 같이 결합해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 데이터도 그렇게 가져오고 어드민이라고 하는 데이터도 저번 실습에서 바로 가져와 볼게요. 이것도 객체를 리드 OGR로 가져오는데 이것도 라이브러리 가져와야 되고 RGDAL 라이브러리 선언한 다음에 다시 실행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데이터가 로드되고 또 같은 방식으로 근데 이거는 프로젝트4 스트링 그냥 쓰시는 편이 좋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프로젝트4 스트링 할 때 예전처럼 문자열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좀 보여드렸던 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CRS를 정의해 주시고 그거를 바로 어드민의 프로젝트4 스트링으로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은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
그렇게 되면 이제 5장의 실습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그리고 오늘은 그 교재 있는 거와 더불어 가지고 보너스로 제가 좀 다른 것도 더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 SF라고 하는 이 패키지를 좀 설치하시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그냥 선택사항이고요. 이번 5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건 아니라서. 근데 일단 미리 설치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좀 추가로 본격적으로 보여드릴 거는 맵뷰라고 하는 패키지인데, 이게 되게 괜찮더라고요. 인터랙티브 맵에다가 데이터를 위에 얹어서 보일 수 있게 되는 건데, 베이스맵 위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서 되게 좀 유용하더라고요. 이거를 설치 시간이 꽤 걸려서 패스는 하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이렇게 install.packages 해가지고 겹다운표 안에다가 맵뷰 치셔가지고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일단 저는 선언만 하고 넘어갈게요.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선언만 하고 넘어가고, 본격적인 실습 한번 첫 번째 거 시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플랫 같은 경우에 처음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좌표가 그냥 이렇게 플랫에다가 축이 있는 상태로 출력이 되고, 여기다가 애드로 매기면서 집어넣었으니까 쉘터 정보가 포인트가 추가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애드가 없다라고 하면은, 애드가 아니라 매기변수를 엑시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한글이구나.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냥 갱신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일단 애드를 넣으셔가지고 덮어 씌우기가 되지 않게 레이어를, 스택을 잘 쌓아주셔야 되고요. 매기변수 애드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디자인하고 싶으면 아까 전에 보셨던 그 매기변수들을 이용해가지고 컬러 채우기는 초록색, 볼더, 경계색은 레드, 축은 그려준다. 이고, 그 다음에 쉘터 가지고 플러트를 하는데 애드니까 기존에 있는 플러에다가 얹어준다. 트루죠. 그 다음에 컬러, 채우기 색깔은 블루, 그러니까 색깔은 블루, 점이니까 당연히 경계색이 되겠지. 그렇게 일단 색깔은 블루고, 그 표식은 마크는 두 번째 거 세모겠죠. 이거는 크기는 0.5 포인트로 올려줍니다. 그렇게 넣어주고, 타이틀은 이렇게 겹다운표로 문자열을 집어넣으시면은 서울시 대피소 위치가 이렇게 위에 올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SP 플러시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데, 이건 좀 더 전문적으로 다양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속성 정보를 이용한 시각화 함수라고 해서, 이게 공간 정보와 위치 정보가 있는 게 아니고 속성 정보를 같이 표현해줘야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속성 정보를 추가해가지고 단계 구분도를 만들어주는 실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간 객체 이름과 더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그게 일단 공간 객체 이름이라고 하는 공간 정보 안에 겹다운표로 그 속성 정보를 나타내야 되는 그 컬럼, 그러니까 컬럼 값, 그러니까 속성 값의 이름을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spplot에서 이런 식으로 코드가 쓰여지면 무슨 의미냐면은, sp 플롯은 함수 이름이고, 여기서 어드민은 그 데이터 이름이고, 여기다가 겹다운표로 쓰여져 있는 거는 그 컬럼 이름, shape 언더바 에리어죠. 여기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컷스는 5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컷스는 이렇게 데이터가 딱 이제 값이 미니멈부터 맥시멈까지 있을 때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5번 잘라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이제 급간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돼요. 그러니까 계급 개수가 6개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데이터의 값을 5번 자른다는 의미니까 5 플러스 1, 그러니까 6개 구간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부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되고, 녹화 진행 중이죠?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여기서는 그 색상 배열을, 그 패키지를 또 이제 R 컬러
브루어라고 하는 패키지를 또 이용해서 나타내 주게 되는데, 이게 그라데이션을 좀 약간 뭐라고나 할까,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좀 좋은 그라데이션을 모아둔 일종의 팔레트들이에요. 색상 모음들인데, 미국의 뷰러라고 하는 교수가 개발한 그 팔레트를 가져오는 패키지래요. 그래서 이걸 처단한 다음에 가져와서 팔레트를 불러들여오는 그 패키지의 함수가 있는데, 그걸 PAL, 팔레트의 약자일 거고, 그 팔레트가 이제 브루어의 팔레트를 가져오고, 이게 5개의 구간으로 쪼개서 가져오게 되고, 그 색깔의 명칭은 여기 이제 책에 보시면은 색깔이 이렇게 뭔가 왼쪽에 이름들이 있잖아요. 책에서는 이제 뭘 가져왔지? 책에서는 이놈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팔레트를 출력을 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팔레트에서 이 ORRD라고 하는 팔레트를 가져와야겠다라고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색깔이 마음에 들면은 이름을 선언해야 되니까 왼쪽에 있는 문구를 가지고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겹다운표로 가져오게 될 거고, 매기변수에서 대문자 O, 라지 O, 스몰 r, 라지 r, 스몰 d 로 가져오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팔레트를 이용합니다. 잠깐만요. 전체 화면 모드는 좀 그렇고. 네. 그렇게 해서 가져오면 되고, 이 상태에서 SP플롯을 이용해서 좀 더 다른 설정들을 더 하게끔 실습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컬러 리전은 팔레트. 그러니까 팔레트를 아까 전에 선언을 했잖아요. 그 팔레트를 가져와서 색상 범위, color.regions. 그러니까 색상의 범위를 팔레트를 따라서 가져온다라는 거고, 팔레트도 일종의 좀 벡터 값이기 때문에 그 값들을 가져와서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는 방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 구간을 나누는 방식이 지금 이거 같은 등간격일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가령 이제 그 퀀타일 방식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개수에 맞게끔 데이터 개수가 전체 이제 25개면 5개씩 나누면은 한 계급당 개수가 같게끔 해가지고 나누는 게 퀀타일이잖아요. 그래서 퀀타일을 이용해서 그 첫 번째 구간에 5개, 두 번째 구간에 5개씩 해서 한 구간에 5개씩 그 같은 개수만큼 색상을 균등하게 그러니까 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싶은 거죠. 그런 거를 할 때는 기존의 방식으로 안 되니까 이게 패키지에서 또 그걸 만들어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인스톨 패키지 해가지고 클래스 int인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int의 i가 large i라는 거, 그렇게 해서 설치해주고 라이브러리로 선언해준 다음에 break의 약자로 좀 변수를 넣어줬죠. brk로 해가지고 변수를 집어넣어 주는데, class int vals variable일 텐데 여기다가 어드맨에 그 달러 표시로 그 안에 컬럼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shape area 면적을 가져오도록 하고, 이거를 5개 구간으로 나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타일은 쿼타일 스타일로 가져온 거죠. 이것도 스타일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선 쿼타일을 이용했죠. 그렇게 한 다음에 시각화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엔 또 일단 브레이크를 또 다른 방식으로 또 나타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쿼타일 방식으로 나중에 가져와서 보면은 이제 컬러 레인지는 팔레트를 가져오는데, 여기에 또 매개변수가 하나 더 추가를 해서 at으로 해가지고 브레이크 라인을 좀 다르게 적용해서 팔레트 색깔을 구간을 좀 달리 적용된 구간에다가 색깔이 칠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브레이크 2, 두 번째로 해가지고 이제 컬러로 0, 0.001, 0.002라는 방식으로, 이게 아마 좌표로, 이게 그 미터 단위가 아니라 데시벨 디그리 방식이니까 좀 소수점 단위로 브레이크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SP 플랫으로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내주는 방식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좀 코드를 가지고 실습을 해보면 자, 하나하나 좀 해보죠. 일단은 처음에 나타냈던 것처럼 SP 플러스로 기본적인 그 구간을 5개를 쪼개서 총 6개 구간이 나타내도록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쪼개서 나타내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좀 프로젝트 6 부분에 정의가 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방식으로 좌표계 잘 맞을까 해가지고 집어넣게 되면은 베이스 맵이랑 잘 맞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고 뜨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도기 상에서 좀 벌어진 문제인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걸 하려면은 라이브러리 sf를 선을 먼저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왜냐하면 st, crs라고 해가지고 crs 정보를 좀 찾아보는 함수는 sf의 함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어드민에 이 crs 정보를 보게 되면은 일단 옛날에 프로젝트 포 스트링 방식을 쓸 때랑 좀 방식이 달라졌어요. 출력되는 게. 그게 달라진 게 유저 인풋, 그 다음에 wkt로 나타내는데 하여간 그 위치 정보는 제대로 이렇게 매개 변수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플러스로 출력을 할 때 워닝스로 보게 되면은 이 객체들이 프로젝트 포 스트링이 제대로 정의가 되지 않았다, 무시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각 이제 객체 하나하나마다 경고 메시지가 출력됐는데 프로젝트 포 스트링이 좀 데이터가 유실되는 것 뿐이지 위치 정보가 제대로 정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 일단은 그 다음에 일단 색상을 정의를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설치를 했고 라이브러리만 저는 출력을 할게요. 블러드를 와서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all 모든 그 팔레트를 다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가져오게 되고 이걸 좀 더 쪼개고 싶으면은 n의 개수를 늘려주면 돼요. 그래서 한 8개 정도 늘리면 네, 이런 식으로 우측 아래 보시면 더 쪼개지죠?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이거는 책에 있는 실습 내용이랑 같게 해야 되니까 5개로 다시 한 불러 들어오고 그걸 좀 제대로 보시면은 이렇게 책에 있는 것 같이 팔레트를 가져오게 되고 여기에서 이놈, 책에서는 이놈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팔레트를 이렇게 팔레트는 블루어 팔레트를 가져오는데 n은 5라고 하는 걸 그대로 가져오고 여기서는 라지오, 스몰 r, 라지 r, 스몰 d로 써가지고 여기 이름이 있는 그대로 써서 가져오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변수 중에서 팔레트라고 하는 이제 문자열 벡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쵸? 이거는 그 헥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샵으로 시작하는 이 컬러 코드가 한번 살펴볼까요? 헥스 컬러 검색을 해보시면은 헥스 컬러가 이렇게 코드 넘버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대로 이제 샵 해놓고 FEF0 D9를 한번 써볼게요. FEF0 D9를 쓰게 되면은 딱 이제 왼쪽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 맨 왼쪽에 있는 이 색깔랑 같은 색깔이 출력됩니다. 이놈이 색깔이 같죠 지금? 이 색깔하고 같죠? 왜냐면 이 헥스 값이 같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헥스 값을 기준으로 색상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점을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일단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P 플러스로 그 팔레트 가져온 걸 가지고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뭐 경고 메시지는 아까 왜 무시해도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좀 면적이 이게 좀
그 데시멀 디그리스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가 나타나는 것은 소수점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 색상 팔레트 나온 대로 그대로 바뀌었죠. 아까 전이랑. 네, 아까 전이랑 색깔이 달라졌죠.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구간에 따라 가지고 좀 브레이크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니까 라이브러리를 설치한 다음에 이렇게 선언을 해주세요. 그 가운데 있는 소문자 i가 아니라 대문자 i라는 점, i가 대문자 i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브레이크를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인터벌스로 정의를 해주는데, 변수를 어드민에 있는 면적 정보 기준으로 정의를 해주시고, 5개로 구간 쪼갤 거고, 스타일은 쿼타일로 선언해 주시면은 이렇게 브레이크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이렇게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베리어 값, 변수 값들이 이렇게 나오게 출력이 되게 되고, 브레이크를 어디에서 구간을 나눌 건지, 이 숫자로 된 벡터 값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거 벡터 데이터를 2개를 합친 리스트가 되겠네요. 이거는 그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그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리스트고, 그 리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sp플라이에다가 팔레트를 그대로 해주고 add이라고 하는 매개 변수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집어넣을 때 리스트 중에서 보시면 리스트 중에서 브레이크스 벡터를 집어넣는 걸로 매개 변수가 짜여져 있네요. 그쵸?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달러로 브레이크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서 brks라고 하는 그 벡터 데이터 값을 가져와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뭐 같은 방식으로는 뭐 일단 아예 그냥 이 벡터 데이터 값을 그 C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나열해서 쓰는 방법도 쓸 수는 있겠네요. 일단 그거는 응용하는 방식이라는 거. 그 방식을 지금 여기에서 바로 소개시켜 주고 있는데, 그걸 복사해 가지고 아까 전에 있던 이 함수에다가 L에다가 대신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고 시행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거는 브레이크의 값 자체가 좀 달라져가지고 그런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데이터 자체를 불러 들어와가지고 불러 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노가다로 찍어도 아까 전에 같은 결과가 나왔죠. 지금 이거랑 순서가 좀 다르구나.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브레이크는 같은데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는 거.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아예 이렇게 좀 강제로 변수를 새로 벡터를 만들어서 쓰는 방법도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여기서 다른 거는 메인이라고 해가지고, 메인은 격다운표 안에 이름을 쓰게 되면은 일단 이 플러트의 이름이 타이틀이 출력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에서 그 맵뷰라고 하는 거 쓰는 거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도 또 소개할 텐데, 맵뷰라고 하는 그 매개 변수가 이 sp 플러스 매개 변수랑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타이틀을 먹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 거의 다 같게 해가지고 맵뷰로 그걸 가져오게 되면 뷰어에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 베이스맵 상에서 오픈스트리트맵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가 출력이 돼요. 이거는 다른 일반적인 그 공간 정보라고 하더라도 다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투명도가 적용돼서 이렇게 베이스 맵이랑 같이 볼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다른 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계 구분을 속성 정보로 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컬러 리전을 팔레트에 있는 정보를 가져와서 할 수 있고, 그 브레이크도 나누는 극간 나누는 거를 아까 전에 나눈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죠.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로 넘어가서 좀 설명을 하면은 속성 정보를 이용한 단계 구분도 작성인 건데, 뒤에 보자. 일단 데이터부터 먼저 보고 어드민에 있는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속성 정보 중에서 특정한 걸 가져올 때는 달러 표시를 쓴다는 거 보여줬고, 아니면은 일단 뭐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골뱅이 표시 가지고 데이터, 그러니까 속성 정보를 임의를 하죠. 그 중에서 달러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속성 정보 아니라도 모든 이 데이터들 중에서 쉐이프 에리어라고 하는 데이터 컬럼을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파퓰레이션, 그 데이터를 좀 결합해서 조인해 가지고 이용하는 법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정보를 CSV 파일을 따로 엑셀 가지고 생성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CSV 파일을 read CSV 함수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어드민을 재정의를 하죠. 머지를 해가지고 인구 정보랑 그 by x, by y로 그 결합하는 결합자를 하나하나 정의를 해줘서 결합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헤드 함수 가지고 어떻게 속성 정보가 결합되는지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좌표계를 변환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해야겠죠. 그거를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요. 여기서는 프로젝트 포 스트링으로 정의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프로젝트 6에 걸맞는 방식으로 UTM-K 좌표계를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SP에 이제 함수 중에 하나인데 SP 트랜스폼, 그러니까 좌표계를 변환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어드민이라고 하는 객체를 UTM-K라고 하는 여기 아까 정의를 했죠. 그 정의한 대로 변환하겠다라는 거고, 변환한 것을 어드민 언더바 UT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입력을 해라 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변환된 걸 가지고, 왜냐면 면적 계산할 때 미터 단위로 계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미터 단위의 그 위경도 좌표계에서 그 일단 투영돼 가지고 일단 약간 직교 좌표계 베이스로 바꿔준 거고, UTM-K로. 그 상태에서 일단 ArcGIOS라고 하는 면적 계산도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불러 들어와서 면적 계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면적 계산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인구수하고 인구수하고 그 다음에 구별 면적이 계산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1평방킬로미터당 인구 밀도를 계산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SP 플러스를 가지고 시각화해주는 과정, 그 다음에 tmap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시각화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맵 뷰를 이용해서 시각화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코드를 가지고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자면, 일단 이제 어드민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좀 인코딩이 안 맞아서 그런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영어로 보시면은 뭐 도봉구, 은평구 등이 가져오게 된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일단 두 가지 방식으로 골뱅이 표시를 해가지고 이게 속성 정보에서 가져올 거냐, 그러니까 어드민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속성 정보가 있고 폴리곤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객체들이 다 일단 위치 정보가 각 객체마다 위치하고 있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데이터 값들이 무수히 많아요. 사실 공간 정보는. 그렇게 해서 그
골뱅이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속성 정보에서 가져올 거냐, 이 폴리곤스에서 가져올 거냐, 프로젝트 포 스트링에서 가져올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된 거고, 가령 이제 응용을 좀 하자면, 어드민, 골뱅이 해놓고, 여기 중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프로젝트 포 스트링 해놓고, 여기에서 달러 표시해놓고, 프로젝트 args. 이거는 좀 제대로 안 되나, 지금? 네. 아까 제가 좀 오타를 좀 썼었는데, 폴리곤스를 폴리혼스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다른 방식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폴리곤스도 있잖아요. 이것들도 불러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폴리곤스 해놓고, 여기 이제 객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기 무슨 1, 2, 3, 4, 5, 6, 7, 8, 9, 10 등이 있는데, 그것들을 가져오면은 굳이 달러 이름 표시 안 하고, 객체 번호를 그냥 대문자 2개로 이제 쌓아준 다음에, 있는 그대로 1, 2라고 해주고, 여기 중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값들 중에서 에리어를 면적을 값을 가져오고 싶으면은, 여기서 또 이제 골뱅이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어요.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근데 속성 정보 그냥 가져오고 싶으시면은 그냥 여기에다가 데이터 해놓고 달러 표시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딱 객체 그 리스트가 뜨죠. 컬럼들에 쉐이프 에리어 해놓고 클릭하시면은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죠. 뭐 이 상태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뭐 방식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는 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인구 데이터는 뭐 서울 CSV 파일을 가져오는데, 제가 뭐 일단 자 이렇게 좀 가져오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엑셀에서 좀 만드시는 거를 추천해요. 저는 추천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드셨으면 인코딩에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 그냥 저는 UTF 파일로 만들어 버렸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가져와 볼게요. 인구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 인구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population. 네, 인구 데이터가 잘 가져와진 거를 알 수가 있고, 여기는 코드 여러 컬럼을 가지고 합쳐버릴 거예요. 합쳐질 거고, 어드민은 머지로 조인을 시키는 거고, 합쳐 줄 거를 나란히 나열해 주고요. 이게 X, 이게 Y인데, by X에서는 일단은 그 시군구 코드가 결합되는 결합 키인 거고, 이제 X, Y인데, 여기서 Y가 population이니까 by Y에서는 코드로 결합을 해주시면,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이거 데이터 값들을, 그 헤드 값들을 보게 되면은 우측에 딱 이렇게 그 시군구 코드랑 결합돼가지고 파퓰레이션 인구가 합쳐진 거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좀 결합이 된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교재랑 다른 점은 아까 전에 프로젝트 포 스트링의 그 매개변수 값들 가지고 CRS를 정의를 해줬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그렇게까지 다 쓸 필요 없이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UTM-K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해주는, 정의를 해주는 건데, CRS 함수를 이용해서, 라지 CRS 함수를 이용해서 SRS 언더바 스트링은 EPSG 코드로 넣어주면 돼요. 근데 UTM-K 같은 경우에는 찾아보면은 코드가 이제 5179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의를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CRS 데피니션이 좀 유실이 된다라고 하는 점은, 이게 프로젝트 6 버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데이텀을 구태여 이렇게까지 막 다 정의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데이텀 가지고 그 프로젝트 포 스트링과 같은 그 스트링에다가
데이터 값을 전부 다 이제 입력해주지 않더라도 이게 좀 EPLC 코드로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WKT2 기준으로 다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이런 필요한 매개 변수들이 들어가 있어서 좀 누락되긴 하는데 굳이 필요 없는 것들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가 좀 나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경고 메시지는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administration underbar UTM은 SP transform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좌표계 변환을 한 객체를 정의해 주는 건데 매개 변수로서는 어드민 변환이 될 것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UTM-K라고 변환을 해야 할 것들을 그 좌표계를 넣어주면 돼요. 뭐 그냥 UTM-K 쓰지 말고 CRS 가지고 바로 그냥 써주셔도 무방하긴 한데 여러 번 계속 같이 할 거면은 이런 식으로 변수로 선해주고 나서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그런 차이고요.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정의가 되고 여기에서 특이점은 데이텀이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그 경고 메시지가 출력된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UTM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프레스포 스트링이 바뀌었죠. 이렇게 보시면은 WG에서 84에서 UTM-K로 바뀌었고요. 그 B박스가 이 이제 데이터의 익스텐트를 의미하는데 B박스라고 하는 게 익스텐트 값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는 미터 단위로 되어 있고 얘는 데시멀 디그리 좌표 단위로 되어 있죠. 좌표가 전부 다 투영을 SP 트랜스폼을 통해 가지고 바뀌어서 그래요. 일단 그렇게 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 RGOS 가지고 뭐 여러분은 설치하시고 저는 라이브러리 선언해 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어드민 언더바 UTM의 달러 표시로 에리어 이제 컬럼에 접근을 한 다음에 이거를 G 에리어라고 하는 이 함수를 RGOS 패키지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면적 계산한 값을 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매개변수 보시면은 어드민 UTM이라고 하는 객체의 면적을 계산한다라는 거고 by ID 그러니까 ID대로 면적 계산한 결과를 ID 순서대로 이제 나열해가지고 계산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계산하는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ID 순서대로 한다 해서 true로 해준 것이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실행을 할게요. 실행을 하면은 면적값이 계산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 데이터 에리어 해놓고 이렇게 계산이 됐죠. 이런 식으로 면적이 계산된 결과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일단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드민 언더바 UTM 해놓고 달러 표시로 이 안에 들어갈 이제 쟤인 건데 변수인 건데 이거는 어드민 언더바 UTM 달러 표시로 파퓰레이션 2017에다가 이거는 나누기 약간 수치 계산도 되거든요. R이 그걸 이용한 건데 그냥 여기에다가 인구수에다가 이건 나누기 하고 어드민 UTM 달러 에리아 아까 계산한 면적 값으로 나눠주는 거죠. 근데 이게 평방 미터당 인구수를 하면 너무 작아지니까 1평방 킬로미터로 단위 변화를 해야 되니까 1km가 1000m잖아요. 그거를 제곱으로 하니까 0이 6개가 되죠.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아까 전과 달리 하나 더 추가가 되게 돼요. 이거를 갱신을 한번 해보면 population density가 만들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 값도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된 결과가 제대로 추가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단계 구분들 하나하나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브레이크를 그에 맞추어서 지정을 해주고 라이브러리는 아까 전에 다
선언을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팔레트 다시 지정해주고 SP 플러스로 아까 만들어진 파퓰레이션 덴시티에다가 컬러 이제 레이저는 팔레트대로 그 다음에 add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나눈 걸 가지고 적용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메인은 타이틀 제목 넣는 거. 여기서 경고가 나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면은 이 팔레트대로 이 색상이 다 구분이 되어서 들어가고요. CCOL로 좀 오타를 냈네요. 제대로 넣으니까 팔레트대로 이제 색상이 구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팀앱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하는데 여러분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라이브러리 선언하신 다음에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매개변수 쓰는 것 마냥 쓰게 되는데 TM 쉐이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쉐이프 파일을 이용할까라는 거고 거기다 더 플러스로 하나하나 좀 매개변수들을 더해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컬러는 파퓰레이션 덴시티라고 하는 이 컬럼을 이용해 가지고 색상을 이렇게 구분해서 출력해주고 범위가 형성됐죠. 그 다음에 더 추가로 해주고 싶으시면 매개변수를 더해주시면 돼요. 구간을 6개로 나누고 스타일은 정크 방식으로 이렇게 구간을 더 나눠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구간 나누는 방식도 달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팔레트도 여기서 바로 지정 가능하고 TM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다가 빼준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TM 레전드에서 아웃사이드 바깥에다 빼주고 그 다음에 팔레트 적용했다는 거 이렇게 뭐야 뭐를 제가 좀 잘못 눌렀나 보네요 지금. 네, 일단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일단 레이블 TM 폴리곤스에다가 다른 매개변수를 더 집어넣는데 브레이크를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범내에 레이블도 집어넣을 수 있다 라는 거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일단 보너스로 맵뷰를 이용하는 방식을 또 보여줄 건데 그냥 라이브러리 선언 아까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이것도 그냥 비슷하게 집어넣으면 아까 전에 좀 고생해서 만든 파퓰레이션 덴시티 인구 밀도 맵을 이렇게 베이스 맵이랑 같이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에 올리면은 데이터 값도 출력이 되죠. 이게 특히 약간 포인트 데이터 같은 걸 가지고 좀 위치랑 베이스 맵이랑 같이 결합해서 보기에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구글 지도를 이용한 시각화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행할 때 구글 지도 API 키를 인증받는데 계정을 인증받는 시간이 좀 걸려서 바로 진행하기 어려울 거예요. 미리 진행을 해보시고 일단 패키지부터 설치하신 다음에 라이브러리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API 키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저는 있긴 한데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를 좀 화면을 네, 일단 API 키를 좀 가렸는데 이렇게 API 키를 여러분들이 가져온 게 있다면 그거 갖다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뭐 이거 가지고 true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API 키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PI 키 요번에 하고 바꿔야겠다. 좀 노출됐네. 하여간 이렇게 하고 이걸 Gmap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선언을 하면 돼요. 그 데이터를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 주제도를 만들 때 그 배경이 되는 그 구글 맵을 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longitude, latitude로 이 범위 안에 있는 이 위치에 존재하는 로케이션이니까 이 위치에 존재하는 맵 타일을 가져오는데 줌 레벨은 한 0에서 15까지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0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 전 세계를 의미하고 줌 15 같은 경우가 가장 디테일한 작은 타일일 텐데 줌 레벨 11에 해당되는 그 맵 타일을 가져오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맵 타입은 이제 로드맵, 도로맵을 가져오겠다라는 거고 이제 가져왔고요. G맵이 데이터가 어떤 맵 타일을 가져올지 선언이 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환한다. 맵 데이터를 가져왔고 맵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줬고 그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매기변수 집어넣어서 가져오게 되면은 좀 기다리고 나서 일단 이렇게 저장이 된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gmap.map이를 실행하면은 플러스를 시켜줘요. 구글맵을 배경으로 깔고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어떤 거를 이렇게 범례로 쓸지를 지정해 준 상태인데 그렇게 만들어진 주제도를 아까 맵 타일 11레벨의 맵 타일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베이스 맵을 깔고 그 위에다가 데이터를 위치를 정확히 맞춰서 가져와 준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면 데이터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데이터 해서 가져와 주고 그 다음에 admin.f라고 하는 걸 만들어 줘요. 폴리곤 데이터를 변환할 때는 아까 전에 달리 fol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변환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할 때에는 속성 정보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속성 정보가 사라진 거에다가 속성 값을 결합해서 집어넣어주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데 안에다가 속성 정보가 사라졌을 테니까 달러 표시 id라고 하는 데에다가 로우 네임으로 강제로 입력을 해주고 그 상태에서 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id를 기준으로 아까 전에 id를 만들었잖아요. 그 id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드민의 기존에 있던 데이터, 속성 정보 데이터를 이 객체에다가 결합을 해서 합쳐준다라는 거죠. 그럼 없어져야 했을 속성 정보가 이렇게 id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붙은 걸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붙어졌고요. 좀 다시 해야겠다. 잠깐만요. 덱스가 좀 다르구나.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어드민 m이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졌고 뭐 이렇게 결합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구글 맵이랑 결합을 해준 다음에 출력을 하면 좀 로딩이 돼야죠. 그래서 이 결과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진도는 일단 다 나갔는데 구글맵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좀 제대로 다루려면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코드를 가지고 R을 이용한 공간정보 시각화 실습을 하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 하여간 요번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좌표계 체계 자체가 좌표계를 좀 정의하는 근간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좀 코드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좀 검증하느라 시간이 꽤 걸렸는데 그래도 일단은 요번에 좀 보면서 한번 잘 따라해 보시면은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좀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오늘 지금까지 김성훈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